Money work. 지하 10층까지 떨어지고 있는 스펙주, 좋은 실적이 나와도 계속 하락하는 성장주, 조금만 내려가도 다시 바로 올라가는 S&P 500과 빅테크주. 최근에 시장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전략을 짜는 게 좋을지 한번 제 의견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생각과 고민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정말 대응이 필요하신 분은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 오늘 지수의 움직임인데요. 보시다시피 장 초반에 모든 지수가 하락했다가 쭉 올라가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우랑 S&P 500은 플러스로 마감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겨우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죠. 자, 그래서 흰맵으로 보시면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잘 올라갔는데요. 하지만 에너지 주식과 테슬라 주식, 몇몇 다른 주식들이 하락을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볼 때 성장률이 좋지만 밸류에이션이 높은 주식들과 콘택트 관련 주식들이 많이 하락한 걸 볼 수 있죠. 최근에 몇몇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일단 중국 소비자 판매 데이터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와서 중국 주식은 오늘 많이 하락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말에 카니발 크루즈십에 백신 맞은 27명이 감염됐다는 안 좋은 뉴스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장 초반에 콘택트 주식도 하락했었고요. 마지막으로 곧 테이퍼링이 시작될 거라는 안 좋은 뉴스도 있었습니다. 보시면 연준이 지난 1년 반 동안 엄청난 자산을 매입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는 섹터와 인더스트리를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일단 콘택트주인데요. 하지만 콘택트주는 최근에 비교적으로 좀 덜 내려갔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시총작은 성장주, 중소형주, 그리고 스펙주랑 중국주는 특히 엄청나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요. 콘택트주는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가 굉장히 빠르게 다시 늘어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또 샷다운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락했다고 볼 수 있고요. 시총작은 성장주와 중소형주는 지금 안전자산으로 자산이 옮겨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금 힘을 못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실적 발표가 굉장히 좋고 가이던스 올린 주식들도 많은데 비교적으로 좀 불공평하게 많이 하락하고 있는 주식도 여기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면 매그나이트라는 주식이 있고요. 티커 심볼은 MGNI인데요. 이 주식은 이번에 EPS 성장률도 굉장히 좋게 리포트했고 매출 성장률도 170%가 나와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숫자가 나왔는데요. 하지만 리포트를 한 후 갭 상승을 한 다음 지금 주가가 이유 없이 7일 연속 내려간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실적 발표가 좋아도 경제 상태가 안 좋고 지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이렇게 주가가 내려올 때도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 지수도 거의 내려가지 않았고 시장 상태도 괜찮은데 이렇게 성장주만 혼자 이유 없이 내려가는 거는 저는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지금 보기 힘든 섹터 로테이션이 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펙으로 상장한 주식은 지금 전체적으로 EPS가 많이 마이너스인 상태로 실적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로 각 주식이 지금 20%에서 많으면 50%까지 하락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인적으로 이것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주식은 정부 규제랑 늘어나는 코로나 케이스가 주요 하락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텐센트 바바의 단독점 벌금, 그리고 디디의 불법 데이터 수집 벌금이 있었죠. 자, 이제 하락한 섹터와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 드렸다고 보고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과 대응 방법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펙주부터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소파이 주식인데요. 지난주 목요일날 실적 발표 후 금요일날 갭 하락으로 크게 하락한 다음 오늘 좀 더 하락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틀 만에 무려 거의 20%가 하락한 상태입니다. 제가 실적 발표는 전 영상에 벌써 설명해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컵을 만들면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다가 이번 실적 발표가 전부 다 좋았지만 EPS 숫자 하나 안 좋은 것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했죠. 아쉽게도 지금 스펙으로 상장한 주식들은 섹터별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이유 없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 주식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믿고 있는 스펙 주식들을 조금씩 레벨로 분할 매수하는 게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면 소파이를 이미 투자하시고 계시면요, 이번 실적 발표에 나온 걸 보시면 원타임 코스트 때문에 EPS 내려간 거 빼고는 그렇게 흠잡을 데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하락할 때 이런 저항선 레벨 때 조금 매수를 하시고, 아니면 이런 지지선 레벨 때 추가 매수를 하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도 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주식이 너무 많이 내려가서 주식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되시면요, 리미트 오더를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주식을 내려갈 때 직접 지금 매수하는 게 아니고, 나는 13.2까지 내려오면 매수를 하겠다, 아니면 나는 12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겠다, 이렇게 미리 주문을 넣는 거죠.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할 때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이미 실적 발표가 괜찮기 때문에 만약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면 이미 투자한 액수에서 상승했기 때문에 당연히 좋게 볼 수 있고요. 만약 여기서 주가가 내려가면 좋은 주식을 세일하는 가격에 장기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실 것 같진 않지만, 지금 일단은 전량 매도를 해버리고 나중에 기회를 노리는 거입니다. 자, 전설적인 트레이더 마크 미너빌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5년 동안 33,500%의 리턴이 있었던 분인데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분은 결국 기술적인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고 주식을 찾으실 때 항상 제일 먼저 보는 게 있는데요. 보시면 일단 주식이 150과 200이동 평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152동 평균이 200이동 평균 위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주식이 한 달 동안 적어도 200이동 평균 위에 있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2동 평균이 150과 200선 위에 있어야 합니다. 자, 소파이는 지금 딱 보셔도 갭 하락까지 한 상태이고 102동 평균, 52동 평균, 22동 평균, 그리고 12동 평균 모두 다 밑에 있는 상태이죠. 그만큼 지금 베어리시 트렌드의 주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크 미너비니의 시스템을 사용했다면요, 50과 102동 평균이 크로스하는 이런 포인트에 이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빨간 캔들이 크게 보이기 시작할 때 저는 이미 매도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분의 트레이딩 시스템을 분석해드리는 영상은 아니지만, 업트렌드가 이렇게 시작될 때 매수하는 게 비교적으로 비싼 가격이지만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좋은 예가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후야라는 주식인데, 후야라는 주식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하락했죠. 보시면 이렇게 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일찍 매수하셨으면 보시다시피 갑자기 컵을 만들다가 이렇게 하락할 수도 있죠. 또 여기서 보시면요, 이미 이렇게 컵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컵 앤 핸들에서 큰 거래량으로 브레이크아웃 하면요, 보통 좋은 매수점이잖아요. 아쉽게도 이 주식은 컵만 만들고 정확히 다시 하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요, 이렇게 주식을 내려갈 때 정확한 패턴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일찍 매수를 하시면요, 이런 리스크가 또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영상을 보시면 제가 항상 스톱 로스 레벨도 최대한 말씀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주식은 이미 다운 트렌드에 있고 모든 이동평균이 주가 가격 위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내려올지 알기 힘든 상태입니다. 반대로 애플 주식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모든 이동평균이 다 주가 밑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요, 52동 평균을 뚫고 올라갈 때 12동 평균이 50을 크로스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12동 평균을 계속 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런 포인트가 좋은 매수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려가는 저항선도 뚫고 더 상승하기 시작했죠. 마크 미너비니는 이런 주식을 비교적으로 좀 더 높고 안전한 매수 포인트에 주식을 매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주랑 소형주랑 스펙주는요, 제가 스펙주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파망 주식에 대한 제 의견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저는 올라갈수록 조금씩 매도하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이 되지만
파망 주식은 실적이 좋게 나왔고 거기다가 예상 실적도 좋기 때문에 하락장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하락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아마존을 발류에이션으로 볼 때도 지금 오히려 저평가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컨택트 주식에 관한 제 의견을 말씀해 드리면요. 저는 다시 큰 샷다운이 있지 않는 이상 컨택트 주식은 바닥 근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에 카니발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가가 거의 내려가지 않았고 오히려 해머 캔들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만큼 현 주가 가격에 이미 많은 악재가 포함이 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스펙주에 많이 투자하신 분은 정말 속상하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더 하락할 거를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나마 실적 발표가 좋았던 오픈도어도 오늘 유상증자를 해서 주가가 장후에 더 내려갔고요. 하지만 또 빠르게 하락한 주식은 센티멘트가 좋아지면 다시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으니 그 희망을 가지고 리스크 조절을 잘 하시면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